이번엔 점집에서 구속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각된다고 했을까요? 김지성 기자,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쉬운 4쪽 분량, 혐의만 6가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박지영 특검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지원한 걸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의 역시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들고 온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위증 혐의인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한 전 총리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서도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아직 한 전 총리의 영장 심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 후 지독하게 국민을 괴롭힌 건 한덕수 전 총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막으며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켰죠.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으면서도 자신은 내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줄곧 책임 회피로 일관하기도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찼던 한 전 총리의 행보를 이준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부의 2인자이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하지만 자신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를 말리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는 게 한 전 총리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 추궁당하면 조금씩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건넸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이후 주머니 속에 있긴 했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에 담긴 문건 받는 모습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을 도와놓고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던 겁니다. 계엄 당일에 한번 보신 건데 왜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은폐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놓고는 내란특검법엔 거부권을 쓰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뤘습니다. 또 대선 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혀놓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직접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거짓과 모순으로 일관하던 국정 2인자는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네. 한덕수 씨 부인이 한덕수 씨가 공직생활 할 때 자기가 제일 아끼는 공무원이 있으면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먹이면서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점집 3개가 써 있대.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로 여기까지 제일 요구한 데다. 여기 이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도 지금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4급이나 뭐 5급에 머물지 말고 이거 보고 찾아가봐서 어려울 때마다 여기를 찾아가서 있으면 너도 장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저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성공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한 후보 진로 때문에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 분야에서의 평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제가 뭐 명리학에 봤다고 소문이 났죠. 그야말로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운명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이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 팔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인 한 후보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웃겨. 이 사람이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연초에 신문에 나온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을 보는 수준이라던 한 후보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JTBC는 대선 후보 발언 팩트체크 차원에서 최 씨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도사한테 물어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피말리는 일이고. 그리고 맞으면은 좋지만 틀려버리면 그 돈은 완전히 날아가는 돈인데. 그렇죠. 그것도 또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한덕수 씨 부인이 한덕수 씨가 공직 생활할 때 자기가 제일 아끼는 공무원이 있으면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먹이면서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점집 3개가 써 있대.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로 여기까지 제일 요구한 데다. 이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도 지금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4급이나 뭐 5급에 머물지 말고 이거 보고 찾아가봐서 어려울 때마다 여기를 찾아가서 있으면 너도 장관도 될 수 있다. 이런 그거를 인생의 비결로 생각하던 분들인데 막판에 이게 안 맞아버리면 제일 중요할 때 안 맞네.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틀림없이 저기 새벽에 막 종이 들고 돈 10,000원 가지고 막 입당원서 내고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점괘가 나왔을 거거든. 그거 안 하면은 당신은 이제 저기 한다.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렇게 됐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덕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한덕수의 진실 번복이 그게 뭐 시인인지 또 모호하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내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부분에 있어서 뭐 피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 오늘 유독 좀 굳어 있는 모습.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깔끔하고 딱 시원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그 굉장히 지루한 목소리로. 이거는 뭐 CCTV에 뭐 찍혔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이거는 그 문건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특검은 지금 어떻게든
이 사람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거짓말도 번복하고 막 맞아요. 네,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뭐 이런 소리 이제 다 하는 거 계엄 선포문 같은데. 받았다 윤석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위증을 지금 미리 다 해놨잖아요. 법정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뭐 그렇죠. 계속 거짓말이었는데 네. 특검은 어느 정도의 그 물증이나 이런 정황들은 다 확보가 된 것 같고 네. 마지막에 한덕수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영상을 봤어요 실시간으로. 아 예. 근데 지난번에는 출석할 때 기자들한테 질문은 답은 안 했지만 기자들에게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걸음도 진짜 빠르게 처음 네, 들어간 네. 모습인데 표정도 지난번보다 더 경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빠르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모습 이거 좀 볼 수가 있는데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좀 예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집이 저기 점괘를 되게 그 부인 추구하는 집인데 예. 다막판에 이거는 왜 점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다 안 맞네 그렇고, 끝에는. 김건희도 그렇고 이 부분은 뭐 최하영 씨인가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은 다 안 맞아. 그리고 그 누굽니까 백재권 씨인가 그분도 많이 통화했던 것 다 틀렸다면서요. 통화는 길게 했는데 백재권 씨가 예언한 거. 그렇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는?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